평생 피땀 흘려 모은 집 한 채와 통장 잔고를 단 몇 달 만에 싹 털리고 평생 함께한 친구와 자식들까지 모두 잃은 채 혼자 고시원에서 라면 상자 2개만 들고 계신 어르신들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나이 60이 넘어 혼자가 되었을 때 접근하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면 여러분의 노후 역시 한순간에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두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만년과 소중한 재산을 완벽하게 지켜내실 수 있으니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주변 어르신의 비극을 막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방의 작은 동네 골목에서 35년째 미용실을 운영하며 살아온 70대 여성입니다. 머리를 만지는 사람 앞에 앉으면 손님들은 이상하게 가슴속 깊은 이야기부터 집안 비화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곤 하지요. 저는 그저 벽지처럼 가만히 서서 그 수많은 사연들을 듣고 또 들으며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주 우리 미용실을 찾아오던 60대 초반의 한 여성이 딸뻘되는 여자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저는 손에 쥐고 있던 가위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윙윙거리는 드라이기 소리에 자기들 말이 묻힐 줄 알았겠지만 35년 동안 손님들의 목소리를 들어온 제 귀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옆자리 동생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듯 나지막이 던진 한마디는 지극히 계산적이고 섬뜩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가채기 쉬운 사내는 외로운 사내가 아니라 자신이 외롭다는 사실을 죽어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괜찮은 척 허세를 부리는 사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외로운 사내는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자신이 아직도 멋진 남성인 줄 착각하는 사내는 단 한 달이면 완벽하게 넘어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들에게 등산 모임이나 복지관 노래교실은 그저 먹잇감을 노리는 완벽한 낚시터였습니다. 옷차림 대신 신발을 보고 등산화가 아주 새 거면 마누라를 먼저 보내고 이제 막 집 밖으로 나온 영감이니 가장 걸려들기 쉽다고 서로 웃으며 소곤거렸습니다. 명절이 지나 자식들이 모두 떠나고 빈집에 홀로 남겨진 그때야말로 지갑을 열기 가장 좋은 대목이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주고받았지요. 등 뒤에서 손타월을 접던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간절한 발걸음이었을 공간이 그들에게는 그저 재산을 갈취하기 위한 영업 장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떨어지는 수법들을 들으며 저는 세상을 먼저 떠난 저희 친오빠의 피눈물 나는 말년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친오빠 만수 씨는 저보다 5살 위였습니다. 1970년대 말 중동 건설 현장이 한창일 때 사막의 매서운 모래바람을 맞으며 3년 동안 피땀 흘려 일했던 사람이었지요. 어머니는 오빠가 만리타국에서 보내온 송금 봉투를 방 장판 밑에 넣어두고 밤마다 몇 번이고 세어보며 눈시울을 적시곤 하셨습니다. 오빠는 그 목숨값 같은 돈으로 고향 변두리에 작지만 귀한 24평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술이 한 잔 들어가면 늘 이 집이 내가 사막에서 모래바람 맞아가며 지은 내 분신 같은 집이라고 자랑스러워했지요. 그렇게 당당하고 성실하던 오빠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올케 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였습니다. 40년을 부엌에서 살던 사람이 빠져나가자 온 집안에 차가운 적막만 가득했습니다. 밑반찬을 만들어 찾아가도 오빠는 문만 살짝 열고 댔다며 차갑게 돌아서곤 했지요. 그렇게 3년을 홀로 지내던 오빠가 등산 모임에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산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 뒤 만난 74세 오빠는 머리를 검게 물들이고 가죽 점퍼를 입은 채 어린아이처럼 여자가 생겼다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중동 사막에서 고생했던 옛날 이야기를 3번이나 들었는데도 지루해하지 않고 또 물어봐 준다면서 말이지요. 이제 그 첫 번째 부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환상을 파는 사람입니다. 저희 미용실 단골 어르신 중에도 정년퇴직 후 사별하고 등산 모임에서 만난 여신에게 넘어간 분이 계셨습니다. 여자는 첫날부터 대기업 이사장님 같다고 칭찬했고 30년 전 과장 시절 영웅담을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결국 식사비는 물론 임플란트비 480만 원과 금가락지까지 선물 받았고 7달째 되던 날 휴대폰을 끄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나중에 어르신은 거울을 보며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다시 40이 된 것 같았는데 그 대가가 이렇게 비쌀 줄 몰랐다고 씁쓸하게 고백하셨습니다. 한 여사가 미용실에서 들려준 노하우도 똑같았습니다. 늙은 사내들은 밥 한 끼에 안 넘어오고 인정받고 싶은 말 한마디에 무너진다는 것이었지요. 퇴직 후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하다가 당신 아직 산내다. 당신 같은 분이 왜 혼자냐는 말 한마디면 장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영상 내용이 공감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유용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칭찬이 지금의 아프고 볼품없는 나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자꾸 옛날의 나를 불러내어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인지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 현재의 결점까지 품어주지만 옛날의 영광만 들추어내는 사람은 내가 어떤 말에 쉽게 무너지는지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단 한 번도 아니라고 반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빠의 그 여자를 직접 마주 앉아보고 뼈저리게 느낀 사실이었습니다. 오빠가 하도 성화를 해서 국밥집에서 셋이 점심을 함께 먹은 적이 있습니다. 곱상한 외모에 말씨가 나긋나긋한 이였지요. 그런데 식사하는 내내 그 여자의 젓가락은 자기 입으로 가기보다 오빠 앞접시에 음식을 놓아주기에 바빴습니다. 오빠가 국물이 짜다고 하면 정말 짜네요 하고 싱겁다고 하면 싱겁네요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낚시나 정치 이야기를 꺼내도 오빠 말씀이 다 옳다며 무조건 동조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내내 마음이 어수선했습니다. 아무런 트집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해 보이는 것이 오히려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인연을 맺다 보면 부딪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도 입맛이나 취향으로 다투는데 만난 지 몇 달 되지 않은 사람이 내 모든 말에 100% 맞춰준다면 그것은 마음이 통해서가 아니라 맞춰주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춰주는 데는 반드시 값이 따르며 그 청구서는 나중에 꼭 찾아옵니다. 한 여사가 미용실에서 들려준 지침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영감이 무슨 소리를 하든 무조건 맞다고 해주라고 이 세상에서 자기 말이 옳다는 소리를 가장 오래 못 들어본 게 바로 늙은 사내들이라고 했습니다. 드라이기 뒤에서 그 말을 듣는데 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0년 전 국밥집에서 봤던 그 나긋나긋한 맞장구가 사람 마음이 아니라 외워온 장사 미천이었구나 싶어서요. 그때 저는 그 어수선한 마음을 오빠에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나 30년 넘게 미용실 써 여자들만 봤는데 그 사람 눈은 정이 아니라 손님 계산하는 눈이라고 말이지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빠 얼굴빛이 변하더니
평생 잊지 못할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평생 남의 머리끝이나 만지던 게 오빠 인생을 뭘 안다고 참견이냐며 너도 내가 늙은이라 무시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서러움에 일어서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내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남매가 서로 연락을 끊고 지낸 세월이 6년이나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중간에 잠시 알려드리자면 저희 채널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카에게 오빠가 단톡방을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화기 속에서 사람이 지워지는 게 그렇게 조용합니다. 오빠의 목소리를 다시 들은 건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겨울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 부류는 돈 문제에 있어서 가장 무섭고 치밀합니다. 바로 불행과 사정을 외상으로 파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절대로 본인 입으로 먼저 돈을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체국 골목에서 40년 동안 구두를 고치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 어르신이 쓰러지신 뒤 딸이 미용실로 수첩 하나를 들고 왔지요. 아버지가 달력 뒷장을 뜯어 만든 수첩에는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병원비 300, 아들 합의금 200, 딸 등록금 250. 단위는 모두 10,000원이었습니다. 구두 밑창을 갈아 4,000원, 5,000원 받던 어르신이 2년 동안 그렇게 보낸 돈이 무려 4,2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첩 어디에도 여자가 돈을 달라고 했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여자는 그저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고 돌아서서 울며 자신의 불행한 사정을 보여주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이 안달이나 먼저 얼마면 되냐고 물었던 것이지요. 수첩 마지막 장에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글씨가 3번이나 적혀 있었습니다. 한 여사 역시 돈 얘기는 입으로 꺼내는 순간 끝이라며 사정만 보여주고 지갑은 영감이 제 손으로 열게 만들어야 탈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100만 원, 200만 원씩 빼앗기다 보면 어느새 장판 밑까지 다 젖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네 번째 부류는 바로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지워버리는 사람입니다. 오빠 곁에 있던 그 여자는 대놓고 누구를 만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바둑 친구 이야기에는 그분이 당신 통장 얘기를 묻는 게 걸린다고 하고 자식 이야기에는 요새 재산 이야기를 슬슬 묻는다며 서운해하지 말라고 부추겼습니다. 동생인 제 이야기에는 미용실을 하니 동네에 소문날까 겁난다고 조용히 입을 막았지요. 그렇게 한 방울씩 독을 풀어 오빠가 제 발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게 만든 것입니다. 돈을 가져가는 건 앞에 나온 부류들이지만 만년을 완벽하게 처참하게 만드는 건 곁에 사람이 없게 만드는 이 네 번째 부류입니다. 지갑을 비우기 전에 말려줄 사람부터 없애야 마지막 목돈이 탈 없이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오빠는 결국 모래바람 맞아가며 지었던 24평 아파트를 팔아치웠고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그 여자 통장에 1억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 여자는 전화기를 끄고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혼자 되신 분들께서 이러한 비극을 피하고 지혜롭게 노후를 지키시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큰 힘과 보호막이 됩니다. 6년 만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고 찾아간 인천 변두리의 고시원에서 만난 70 넘은 오빠의 살림살이는 라면 상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올케 언니 사진 한 장과 중동에서 쓰던 안전모 하나가 들어있는 상자를 든 채 오빠는
어둠 속에서 나는 그 여자한테 속은 게 아니라 아직 괜찮은 사내인 척하고 싶은 나 자신에게 속았다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오빠는 그 후 저희 집으로 들어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2년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미용실에 나와 손타월을 접고 화분에 물을 주며 무뚝뚝하게나마 제 곁을 지켜주었지요. 무뚝뚝하던 양반이 파마약통 나르는 솜씨는 또 어찌나 좋았던지 모릅니다. 어느 날은 수건을 개다 말고 저를 보지도 않은 채 오빠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며 남의 머리끝이나 만지던 게라고 했던 그 모진 말을 10년 만에 사과하더군요. 저는 파마약 냄새가 맵다는 핑계로 얼른 돌아서서 눈물만 훔쳤습니다. 오빠는 재작년 봄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시기 몇 달 전 마루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부탁했던 말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내 이야기 창피하다고 숨기지 말고 어디 가서든 해라. 늙어서 어리석게 모든 걸 빼앗긴 등신 같은 놈 이야기라 해도 좋으니 나 같은 놈 단 한 명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내 마지막 삶이 아주 헛되지는 않을 것 같다던 그 유언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 부끄러운 집안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꺼내놓은 이유도 바로 그 약속 때문입니다. 나이 60이 넘어 혼자가 되었을 때 다가오는 사람들을 무조건 경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노려 장사하는 치밀한 수법에 눈을 뜨고 스스로를 지키시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노후 대처법과 삶의 지혜를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미용실 거울 앞에서 한 여사가 세상에서 제일 넘어가기 쉬운 영감이 어떤 영감인지 아냐고 물었을 때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던진 마지막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직 괜찮은 줄 착각하는 영감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외로운 영감은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자기가 아직도 멋진 사내인 줄 알고 외로움을 인정 못하는 영감은 단 한 달이면 완벽하게 끝난다는 소리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나한테 속았다던 그 새벽 마루 위 오빠의 얼굴이 그대로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귀를 세우고 주변 상황을 살폈고 골목 철물점 김 사장님이 그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인을 떠나보내고 건물 월세 받으며 홀로 지내던 그 어르신도 부쩍 등산복이 늘고 화색이 돌더군요. 사흘을 망설이다가 오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철물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운을 떼자마자 김 사장님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동네 미용실이 남의 말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더니 술래씨까지 나한테 이러냐며 버럭 화를 내시더군요. 그 여자는 저를 만나보지도 않았으면서 벌써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지워두고 있었던 겁니다. 관계를 잘라내는 네 번째 수법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10년 전 오빠 때처럼 그냥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딱 하나만 물어볼 테니 오늘 밤에 전화기 통화 목록 한 번만 열어보시라고 말씀드렸지요. 40년 지기 박 사장님하고 마지막으로 통화하신 게 언제인지 확인해 보시고 제가 틀렸으면 다시는 이 이야기 안 꺼내겠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 문 닫을 때쯤 김 사장님이 미용실로 찾아왔습니다. 낡은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 말이 없더니 석 달치 통화 목록에 옛 친구들 이름이 하나도 없다고 작가놈도 낚시 모임도 아들 번호도 온통 부재중 표시뿐이라며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시더군요. 어른 남자가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건 우는 것보다 더 아픈 법입니다. 혼자 되신 어르신이나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수첩에 이 네 가지 신호를 꼭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첫째, 그 사람의 칭찬이 자꾸 옛날에 나만 불러내는가. 둘째,
그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내 의견에 아니오라고 반대한 적이 있는가? 셋째, 돈 요구는 없는데 이상하게 내 지갑이 저절로 열리는가? 넷째, 그 사람을 만난 뒤 내 전화기에서 사라진 옛 이름이 몇인가? 이 넷 중에 셋이 맞으면 아깝고 서운해도 당장 정을 접으셔야 합니다. 상대의 진심이 긴가민가 할 때는 아주 쉬운 시험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딱 한 번만 반대를 해보세요. 상대가 국수를 먹자고 할 때 수제비가 먹고 싶다고 해보는 겁니다. 진짜 인연이라면 투정을 부리거나 다투겠지만 영업을 하는 사기꾼이라면 그 자리에서 생긋 웃으며 곱게 접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맞춰준 값에 대한 청구서처럼 새로운 딱한 사정을 들고 나타날 것입니다. 김 사장님은 수제비 시험을 해보고는 며칠 뒤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셨습니다. 여태 돈 얘기 없던 여자가 수제비 먹자는 말에 웃어넘기더니 그날 밤 동생 수술비 700만 원이 모자란다고 전화가 왔던 것이지요. 마침 만기가 된 2천만 원짜리 적금을 지켜낸 김 사장님은 다시 옛 친구분과 저수지로 낚시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상 여자 100에 99은 정으로 만나는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수법은 혼자 되신 할머니들의 재산을 노리는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수법은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하지 못하고 숨기려 하는 사람입니다. 숨긴 자리는 어둡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 앉아도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연락처를 열어 석 달 넘게 조용했던 옛 친구나 가족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보세요. 잘 지내지? 별일 없지? 이 6글자가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소중한 만년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달해드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